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TV LA 시사만평 리얼 뉴스 마이클입니다. 자,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강종미 선생님께서 한 달 전하고 2주 전쯤에 두 번에 걸쳐서 큰 금액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세 개로 나눴어요. 장동혁에 대해서 좀 안 씹을 수가 없겠더라고. 정말 입이 근지러워서 짜증나서. 그리고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 이란 전쟁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그가 진짜 가브리엘 천사이냐 아니면 루시퍼 타락한 천사이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곧 중국이 해체될 운명에 처하고 곧 소리 소문 없이 신압으로 갑자기 중국이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장동혁 아니 장동혁 얘기 먼저 할까? 이거 순서가 자, 사랑하는 내 구독자, 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자, 장동혁 얘기보다도 이제 트럼프 얘기하면서 전쟁 상황, 트럼프는 전쟁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미 이란의 해군 공군이 괴멸된 상태고, 사실 뭐 이미 괴멸이 다 됐어요. 괴멸됐는데 무슨 저항이 어딨어.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있지. 근데 그게 정신적인 저항이지. 호르무즈. 그래서 또 트럼프가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호르무즈에서 기뢰를 이제 바다에 띄우는 배들, 그런 작업을 하는 배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배라도 용서하지 말고 다 죽여라. 깨끗하게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것도 성경적인 표현이거든. 예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육축까지 다 죽여라 그랬잖아. 육축까지.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양이며 소며 다 죽여라. 그 얘기는 더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음란을 싫어하시잖아. 근데 워낙에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세미라미스와 담노스죠. 담무스인가 담노스가 또 헷갈려.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내가 원고 없이 그냥 막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가 돼 있던 이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거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원고가 있고 정리해서 이렇게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니까 조금 무식하게 헛소리가 나오더라도 걸러 들으세요. 저 새끼 원래 원고 없으니까 조금 말 실수한다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방향이 중요하잖아. 방향. 속도는 의미가 없어. 그것도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한 말이라 그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뭐 방향이 중요하다. 그거 요기베라가 아니라 원래 탈무드에 있는 얘기야. 탈무드에 그 얘기가 있다. 그래서 하여간에 다 죽이라 그러는 게, 그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그 소를 치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그 양들하고 그걸 많이 했대요. 그 섹스를. 양 세워놓고 덕이 자세로 이렇게 아마 다윗도 목동 출신이니까 그 짓거리 하지 않았나 싶어. 하여간에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도 다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 이거야. 근데 안 죽였잖아. 안 죽여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2500년의 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죽였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제대로 써 있고 또 그 성경 시대에 당시에 바빌로니아에 가면은 그 문자 돌판에 다 새겨져 있어.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담아져. 근데 애둘러서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그 해석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옛날 거니까 그것도 있고 애둘러서 덮지. 왜? 현대 고고학이라는 거는 다 인본주의. 처음에 이제 계몽주의에서 시작해서 그게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모든 그런 돈의 후원을 사탄 집단에서 받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역시 돈을 쓴 건 이제 스미소니언, 록펠러 재단에서 돈이 제일 많이 가니까 걔네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이거 네필림 문명, 거인 문명을 자꾸 없애잖아. 거인의 뼈처럼 지구에서 제일 온전한 상태로 많이 나온 유물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음모 신화처럼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건 미국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드러난 사실인데도 다루지를 않으면은 묻히는 거야. 우리가 정치 일선에서도 보면은 이준석이 같은 놈은 드러난 좌파고 드러난 인간성 짜장면이고 대학교도 그거 다 가라고 다 드러났는데도 걔가 인기가 있어. 왜 있어? 계속 조중동이 보수라고 우겨대면서 가짜 위장 보수가 보수라고 우겨대면서 이준석을 계속 텔레비전에 난 뭐 텔레비전 안 보지만 맨날 아직까지도 그냥 패널로 띄워주면서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면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세뇌된 사람을 찍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요새 대신에 뭐 황교안 같이 훌륭한 분들 또 뭐 민경우 의원도 얼마나 훌륭해.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미친놈 취급하고 가려놓고 언론에서 띄우지도 않고 당대표까지 했는데도 황교안은. 그게 세상사가 그런 거야. 늘 마귀의 컨트롤 받아서 인간들이 그따구로 노는데 자기가 마귀의 컨트롤 받는다는 생각 안 해. 눈앞에 이재 때문에 그러는 거고 눈앞에 이재라는 건 자기가 월급을 타먹으니까 조중동 기자들은 지네가 월급을 타야 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방송하는 이유는 뭐 그런 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일부러 유튜브를 안 봐. 솔직히 안 봐.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가짜 뉴스에 나도 넘어가더라고.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넘어가야지 해도 가짜가 자꾸 세상에서 떠드는 얘기는 다 가짜니까 그거가 자동으로 메모리 되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위대한 것처럼 조선시대 500년 동안 중화사상으로부터 이렇게 중국을 사대주의 하면서 위대하게 하는 데다가 지금 좌빨 새끼들이 또 중국을 키우면서 모든 언론이 키우고 그러니까 중국을 크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중국을 까는 거고 실제를 가리키는 거고 트럼프를 그렇게 가짜로 몰고 가고 무슨 미친놈으로 몰고 가고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애국자를 이렇게 몰고 가잖아. 그래서 그거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늘 장동혁을 좀 깔려고 그러는 거는 또 그런 얘기고 그게 김문수보다 더한 새끼더라. 한동훈보다 더한 새끼더라. 그래서 그걸 진실을 좀 까발기고 그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 보지 마. 유튜브 내가 예전에는 유튜브 뭐 이렇게 좀 음모론 비슷하게 편집해서 재밌게 한 것들 많이 봤어요. 재밌어서. 그 중에는 또 진실적인 내용이 괜찮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 다 맨 마지막 결론은 트럼프 까는 걸로는 다 넘어가더라고. 아 미친놈들이야.
꼭 트럼프가 악의 세력의 괴수인 것처럼 걸고 넘어지고 뭐 오컬트라든지 뭐 그 사탄 숭배 집단의 결국엔 트럼프도 같은 맥락인 것처럼 갖다 심어넣어서 꼭 편집해서 그런 식으로 다 조작 편집이잖아. 그 다음에 뭐 몇몇 유튜브 점점 더 옛날에 참 그 사람 거 재밌게 봤는데 그 맨날 트럼프를 결국엔 그렇게 몰고 가고, 또 예전에 많이 보던 거 있었어요. 스캇 뭐 자유 뭐 정신, 그 사람도 뭐 바른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엔 트럼프 까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박상우의 문명개화 옛날에 많이 봐서 지금은 전혀 안 봐. 근데 걔도 그거 보면은 결국에는 완전 중국한테 돈 받고 하더라. 걔는 중국만 빨고. 그 사람들이 근데 항상 약자 편을 들면 진실한 걸로 들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야. 일단 트럼프가 강하고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 편 들면 인기가 없거든. 한국 유튜버나 한국 방송들의 그 심리가 있어요. 축구 경기 할 때 꼭 약한 팀 응원하게 되잖아. 잘하는 팀 응원 안 하잖아. 그런 심리는 그런 심리에서 반미 성향이 나온 거지. 미국의 도움으로 살면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미국 편 드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세력들. 그래서 지금 하여간에 또 서론이 너무 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방송의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좌파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나한테 계속 쌍욕하는 애들도 몇 명 있거든. 무식한 놈, 뭐 미친놈, 트럼프가 뭐 앱스틴하고 뭐 맨날 놀아. 그러니까 앱스틴 파일도 공개돼가지고 이놈들이 가짜로 편집해가지고 트럼프가 뭐 앱스틴 섬에서 어린애를 뭐 떡을 치고 뭐 이런 영상 가짜로 만든 거 막 날 올리니까. 트럼프는 사실 고자 같아. 내가 보기엔 고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적으로는 능력이 없어 그 사람.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 이건 그냥 여담이니까 농담으로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다 이혼했잖아요. 첫 번째 부인도 되게 미인이었고 그 사람도 캐릭터가 강해서 그 사람도 스타였잖아.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죽었죠. 2년 전인가? 하여튼 근데 그분도 바람을 폈었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얘기가 안 나왔지. 사실 바람을 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대놓고 바람 피운 게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람 피는 이유는 뭐 타고난 옥녀라서 한 남자하고는 만족할 수 없어서, 또 최근에는 그 의학적인 문제로 이게 이놈들이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가 대머리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력제로 바뀐 거 아니야. 대머리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병강세가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엉뚱한 데서 이게 여자들 이 엉뚱한 약을 처방으로 먹었는데 그게 성욕을 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되게 많아 최근에. 걔가 좀 멀쩡한 여자가 얌전한 여자였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 허락 받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라스베가스는 프리섹스니까 자유롭게 막 돈 주고 하고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 주고 남자를 사가지고 맨날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성욕을 주체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돈 받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돈 받고 섹스 그거를 엄청나게 했던 여자가 있어. 유명한 그 여자가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데 가만있어 봐. 내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담이니까 뭐 그거 찾아서까지 얘기할 건 없고, 미국에서 그게 몇 해 전에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었는데 그 여자가 그래갖고 나중에 소송을 했다고, 제약사에다가.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 안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여자가 그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성욕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비아그라 먹고 발기가 되면 죽질 않는다며 뭐 그런 거 같은 거지 뭐. 하루 종일 24시간 섹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뭐 중독 비슷한 뭐 이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남편이 그냥 라스베가스 가서 그럼 즐겨라 이렇게 된 거거든. 하여튼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 수사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게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미국에는 골 때리는 일이 많은데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성 얘기로 빠졌지? 앞부분을 까먹었는데 하여간에 트럼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두 번 다 여자들이 바람을 피웠거든. 두 번째 여자는 대놓고 바람 피우다가 그게 또 걸리고 그게 미국 뉴스에 크게 또 보도가 됐어. 그러니까 바람 피는 현장을 또 두 번째 부인 그게 하는 걸 또 기자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미리 보도가 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남자하고 부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굳이 바람피러 안 간다. 난 그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인가가 트럼프가 자기 말로는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여자한테 너무 시간을 안 줬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안 했다 이건데 지금도 트럼프는 몇 시간 안 잔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타고난 체력가야. 근데 체력이 좋으니까 섹스도 셀 텐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섹스 쪽에는 내가 보기엔 이게 약해. 아무리 자기가 일을 바쁘게 많이 해도 얼마든지 부부랑 저녁 시간을 같이 가져주면은 굳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섹스할 생각까지 안 간다 이거지. 타고난 환양년 아니고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데 무슨 트럼프가 앱스틴 섬에서 맨날 젊은 애들 데리고 뭐 한 것처럼 그렇게 편집해서 보도한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야. 내가 참고로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방송에 들어와서 그렇게 왜곡 편집된 거 맨날 가짜 듣고서 트럼프를 짐승으로 알고 미친놈으로 아는데 미국 그 조갑제 같은 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 한국민이 미국민보다 낫대. 미국민들은 트럼프의 음모론에 속아가지고 부정선거 운운하고 있다. 그럼 미친놈이지 미친 새끼. 미국은 250년 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더 했어. 통가리 같은 거 마차로 개표실 가져가면서 통가리 해가지고 가져가고 뭐 총싸움 해대고 그러면서 죽은 애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들어가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주별로 하니까 더 많다고. 주별로 주 국무장관 그러니까 주 국무장관이 다시 말해서 주 내무부 장관 주정부의 그 주 국무장관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 민주당 주다. 아니면 그 새끼가 뭐 지가 본인이 주지사는 공화당이라도 지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통갈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노예제도가 해방이 되고 투표가 이제 인종에게 자유롭게 다 이렇게 넓게 되고 또 뭐 중간에 뭐 여자들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투표권이 있은 지가 100년밖에 안 돼 지금. 여자들에게 또 투표권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미국에서 금주령 있었잖아. 금주령도 그게 다 표 때문에 있었던 거야. 여자 표를 받으려고 민주, 공화, 양당이 다 합의하에 금주령이 내려진 거야. 대통령이 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왜냐면 여자들이 이제 투표권이 있는데 남자들이 맨날 술 먹고 있으니까 금주령 내려버리면 여자표를 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투표제도라는 게 결국에는 포퓰리즘, 뭐 결국에는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준 시스템이야 투표는. 그러니까 이게 투표 선거제도 자체가 투표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 결론이 안 나와.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사람 찍지 돈 나가는 사람 안 찍는다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한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중남미잖아. 하지만 유일하게 미국은
그쪽으로 그래도 심하게 안 빠졌잖아. 충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그거 보수 공화당 자유시장 경제와 그 자본시장 경제를 이렇게 선호하는 이 공화주의자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되기 힘들어. 표를. 그럴 수밖에 없어. 모든 시민단체, 모든 뭐 가난한 자한테 돈 뿌린다. 다 민주당 정책이잖아.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건 생각 안 해. 일단 한국도 맨날 추경 예산, 추경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예산 다 쓰고 추가 경정 예산 또 예산을 올려서 내년 거 내후년 거 끌어다 쓰는 거잖아. 그러면서 계속 환율이 그렇게 원화가 돈을 뿌리니까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일단 돈 뿌리면은 돈 뿌리면 민중들은 좋지. 돈 안 뿌리겠다는 새끼 찍냐고. 돈 뿌리겠다는 새끼 찍지. 근데 그게 결국엔 누구 돈이냐고. 자기 미래의 주머니에서 뺀 거고 자기 아들 딸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결과적으로 부자들이 경제를 리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한국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수당이 없어. 그러니까 국힘당이 무슨 보수야? 국힘당의 정책이 요번에 장동혁이가 미국에 와가지고 뭐 트럼프하고 무슨 라인? 뭐 한 라인 지랄하고 있네. 원영석 기자도 그렇게 떠드는 것 같더라고. 나는 요새 원영석 거 안 봐. 근데 뭐 그 썸네일 보니까 뭐 장동혁이가 미국에서 한 라인을 무슨 한 라인이냐, 씨발 개새끼야. 아유 씨. 원영석이 걔도 걔도 구라를 얼마나 치는지. 걔거든. 내가 정말 요새 안 보기. 왜냐면 내가 예전에는 걔거만 일방적으로 봤는데 내가 요새 팍스 뉴스를 많이 보니까 그 새끼도 구라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라인은 무슨 한 라인이야. 미국 공화당에서는 장동혁이를 보수 국힘당 자체를 보수당으로 보질 않아. 그나마 옛날에 한덕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주미 대사를 지내가지고 미국하고 재계 연관성이 있으니까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개인사가 있어야 돼. 한국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옛날에 존 볼튼도 와가지고 나경원이하고만 회담하고 사진 찍고 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경원이 미국에 좀 의원들하고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 장동혁이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갑자기 미국에 오면서 로비 해가지고 로비스트들한테 또 돈만 주고 이게 돈만 날린 것 같더라고. 미국엔 다 로비스트인데 뭐 너 누구 만나게 해줄게. 돈 먼저 줘. 그거 돈만 잘린 거야. 그래서 벤스 만나게 해줄게. 뭐 그랬겠지. 루피오나 벤스 정도 만나게 해준다 그랬겠지 처음에. 근데 만나게 뭘 만나? 4급 공무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구청장도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 정도. 그리고 뒤통수 찍고 그게 뭡니까? 그냥 좀 말이나 하지 말지. 무슨 극비리에서 극비를 미국에서 무슨 한국의 장동혁을 만나는 것은 무슨 보안사항이 왜 필요해? 미친 새끼 헛소리하고 있네. 무슨 말 같지도 않아. 원래 정치인들은 행정부에 있는 애들도 다 정치 장차관들은 정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 연예인하고 똑같은 거야. 누군가가 사진 찍자 그러면 항상 웃으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스토미 다니엘스나 이진 캐롤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 스토미 다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는 트럼프한테 와가지고 트럼프 골프 여기 레이크 타워에서 골프장에 와가지고 트럼프 보더니 하이 하고 트럼프 사진 찍자고. 트럼프는 걔가 포르노 배우인지도 몰랐어. 나도 모르지. 누구든지 모르지. 뭐 누가 포르노만 보냐? 스토미 다니엘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르노 배우로 꽤 유명했다 이거야. 그리고 포르노 배우들은 이게 짧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반 배우보다 포르노로
돈 벌려고 나오는 배우들이 훨씬 많대. 왜냐면 당장 돈이 되니까 포르노는 찍으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골프장에서 뭐 멀쩡하게 젊은 여자가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사진 찍자니까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 어디 연예인들 좌파고 우파고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자고 가서 웃으면서 그래봐. 걔네는 항상 찍는 거야. 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걔네가 사진 찍자는데 저리 가 이 작가들아 이렇게 나와? 에이. 그러고서는 그 사진 하나 가지고 트럼프한테 섹스 파트너였다 이러고 간 거잖아. 이진 캐럴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진 캐럴은 그건 완전 미친년이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진실 뉴스를 내가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게 가짜로 왜곡돼가지고 트럼프가 이진 캐럴을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돼 있더라고. 성추행 무슨 백화점에서 탈의실에서 그것도 참. 그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뭐 그 얘기는 내가 옛날에 수도 없이 했잖아. 그래서 하여튼 뭐 트럼프가 성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멜라니아는 애가 점잖고 착해. 그리고 뭐 누드 사진도 있지. 모델의 슈퍼 모델에 누드 사진 안 찍는 슈퍼 모델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 그거 문제될 것도 없고. 멜라니아도 애가 착하더라고. 점잖고. 그래서 그 애 키운 거 보세요. 그 멜라니아가 낳은 아들 있죠. 그거 트럼프 그 막내. 키가 2m가 넘잖아. 근데 걔도 완전히 성경밖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 이방카라든지 뭐 트럼프 주니어 뭐 트럼프 아들들 뭐 다 있잖아. 걔네들 보면은 술 담배를 안 해. 그리고 하여간에 그렇게 반듯하게 컸다고. 미국에서 반듯하게 크기 힘들어요. 미국 대학생의 80%가 마리아나 다 해. 아이빌리그나 여기 버클리나 뭐 이쪽 가면 더 하지. 부모들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은 얘네들이 기본이야. 마약은 기본이라고. 근데도 트럼프 애들은 마리아나도 안 한다고. 그만큼 애들을 반듯하게 키운 게 그게 잔소리로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잖아. 아이들이라는 거는 유전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집안 보세요. 헌터 바이든이 자기 형수하고 살잖아. 형 이름이 보 바이든이었나? 그놈이 암으로 죽었잖아. 그래서 그 형수하고 둘이 살다가 요즘에 살고 있나 모르겠대. 최근까지도 살았어.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섹스 파트너야. 그 랩탑에다 나왔잖아. 근데 그런 거는 덮어버리니까 다루질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음모론이 되고 트럼프는 뭐 이렇게 웹스틴 섬에서 멀쩡하게 엉뚱한 사람들은 관계가 있는 이거를 세상에서 막 펌프질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걸로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해서 살기 힘들지. 근데 이제 트럼프가 성격이 열받는 걸 바로 잊어버리고 원수를 꼭 갚는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 필요해. 그리고 이게 이게 본론도 들어가기 전에 또 너무 사담이 긴데 뭐 내 방송 원래 이런 거 들으려고 들어오시니까 이게 한국 상황도 보면은 미국하고 그런 연장선인데 미국이 더해. 개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 하면은 진짜 여기는 너무 언론이나 변호사라는 애들이 늘 그런 거를 그 이진 캐롤 같은 경우 또 스토미 다니엘스 같은 경우도 그게 문제됐던 게 걔네하고의 섹스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스토미 다니엘스 같은 경우는 걔한테 이제 합의금을 줬는데 40만 불이 그게 선거 캠프 돈이었다 이거거든. 그 변호사가 트럼프 허락 없이 변호사가 왜냐면 트럼프 바쁘잖아. 거기까지 신경 쓸 겨루. 이진 캐롤이나 스토미 다니엘스만 큰 건이었지 그거 말고도 5개인가 6개가 있었어. 트럼프한테 당했다는 애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허접하고 증거가 너무 불충분하니까 그게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은 거고 이진 캐롤하고 그 스토미 다니엘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그거를 다룬 변호사가 아주 악질이 유명한 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국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애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김어준 같은 애들 늘 가짜인데도 걔가 선동한 건 늘 진짜로 둔갑을 하잖아. 그런 식이지. 그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뒤에서 돈을 대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 돈을 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 쓴 거다 이거야. 스토미 다니엘스 케이스는. 그 다음에 이진 캐롤 같은 경우는 그게 1990년대에 있었던 거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는데,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뉴욕의 검사장 제임스 네테샤 제임스 있잖아. 흑인 여자 검사장이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이야.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야. 미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 한국도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으면서 둘이 같은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 이거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는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이 따로, 검찰총장 따로 없어 미국은. 하여간에 법무부 장관. 주정부는 완전히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네테샤 제임스 흑인 여자 있잖아. 걔가 선거 공약이 트럼프를 잡는 거야. 트럼프 잡는 게 선거 공약으로 걔가 뉴욕주에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걔가 법을 바꿔. 딱 트럼프를 기소하기 위해서 올 1년 동안은 예전 수십 년 전 것까지 다 소급해서 성추행 당했던 거 있으면 다 고소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여간에 패스를 시켜. 여러분들이 그런 건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진 캐롤이라는 애한테 시킨 거야. 야, 너 1990년 90 몇 년도쯤에 트럼프한테 백화점 탈의실에서 당했다라고 뻥 쌩카 날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내가 참고 있던 건데 이렇게 공소시효 지난 것도 올 1년에 한해서만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새끼들이라니까. 민주당 이 좌파 새끼들이 트럼프를 엮어내려고 그거 한 건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황당하니까 이진 캐롤은 나는 걔나 아예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난 이진 캐롤은 not my style, 내 스타일도 아니다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결정적으로 개인 명예훼손이다 이거야. not my style 그랬다고. 아이 그럼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트럼프 스타일이겠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그 성추행은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고, 난 마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명예훼손으로 그걸 가지고 몇 천만 불이었나. 하여튼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었어. 그거를 냈잖아 트럼프가. 돈 냈어요 그거. 벌금이 나와가지고. 말도 마. 이런 황당한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또 오늘도 무슨 30년 구형받고 뭐 김건희 구형받고 뭐 그런 거 보면 그분들도 너무 억울하겠지만, 근데 이제 김건희, 윤석열은 더 불쌍하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언론하고 그런 법조계가 트럼프를 이렇게 미친놈으로 몰아가서 감옥 머그샷도 찍고 감옥에 들어갈 뻔했지. 거의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더 안 망가진 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탄탄한 세력이 있거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렇게 당할수록 돈이 많이 거친단 말이야. 트럼프한테 후원자들이 몰리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윤통도 영치금 많이 모였다며.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어떻게 김건희, 윤석열을 동시에 감옥에 쳐놓고 그렇게 둘이 얼굴 한번 못 보게 하면서 너무했어. 그거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김건희 욕 많이 하고 윤석열 욕 많이 했는데 걔가 이제 계엄 내린 다음에 걔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가지고 걔 지지로 돌아섰지만, 내가 만약에 걔를 지지 안 한다 그래도 그거를 부부를 그렇게 갈라놓고
그렇게 수모를 주는 게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 그건 난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그게 역풍이 불어야 되거든. 민주당이 아무리 좌파 민주당 새끼들이 지네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라는 뭐 프레임 걸고 걔네들을 계속 미친년놈으로 몰고 가면은 그래도 자기 안에 양심이 있어서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역풍으로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지네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안 그렇잖아. 이재명이 지지가 막 그렇게 높고 민주당 정청래 같은 미친 새끼 뭐 국힘당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 내란범들하고는 뭐 이지랄 헛소리 하는 거에는 그걸 더 열광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민도가 좀 낮고 저질이란 얘기지. 특히 민주당 쪽 지지하는 좌파 새끼들은 저질이야. 상대방이라도 자기의 정적이라도 걔네들에게 예의를 갖춰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하는 노가다라든지 내 몸종을 부려도 그들을 존중해줘야 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군대에서 내가 군 생활했지만 전방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그 불문율이 있어. 전방에서는. 요즘엔 당나라 군대 됐으니까 개판 됐겠지. 소위 뭐 중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1등병 2등병 병들에게 병장한테는 꼭 장병장 김병장 이렇게 호칭했다고. 우리 소대장이나 뭐 소대장들은 처음에 오면은 병장들한테 꼼짝 못해. 특히 전방에서. 왜냐면 부대가 안 굴러가. 왜냐면 그 철저하게 그 내무반에서 이렇게 서열로 돌아가기 때문에 군대가. 그래서 선임하사가 예전에 내가 고참하고 있을 때는 선임하사가 예하부대에 있던 사람이 선임하사가 중사였지. 그 사람이 이제 그때 한 40 됐을 거야. 나이 많았어. 이제 사단 본부에 내가 있었는데 사단 본부로 왔단 말이야. 우리 부간부 사단과 본부 참모부 선임하사로 오면 걔는 영전된 거고 아무래도 참모 사단 본부에 있으면 끝발이 좋으니까 어디 저기 예하부대에서 올라와가지고 오자마자 내가 그때 부간부 최고참이었을 거야. 아마 최고참은 내 위에 또 하나 있었는데 내가 워낙에 좀 성격이 시끄러운 거를 알고 요놈이 오자마자 장병장 하면서 바로 통닭을 이렇게 라면 2박스하고 통닭을 들고 오더라고. 야 그러면서 나한테 딸랑거리더라고. 앞으로 좀 잘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선임하사님이 우리 부대 최고의 악질 선임하사가 내 담당 선임하사였거든. 그분은 우리 그때 부대 사단장이 투스타였잖아요. 사단장도 무시해 걔는. 왜냐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그때 이진삼인가 누가 이진삼이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갔었나 그때 내가 군생활할 때 걔가 군사령관이었나 헷갈리네. 걔 밑에서 있었어 옛날에. 밑에 있던 게 아니라 이진삼이가 전방에서 그때 1960년대인가 70년대에 북한군 애들을 타권도로 때려잡고 막 그래가지고 이진삼이가 옛날에 소인가 중위 때 날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방이 철책이 엉성할 때야. 막 왔다 갔다 했다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래 그때 이진삼이를 데리고 있었던 선임하사야. 나 선임하사 내가 하고 있을 때 나를 담당했던 선임하사인데 나하고 같이 행정 업무 하던 선임하사인데 이 사람이 그때 주임 상사였어. 그래가지고 소위 중위한테는 박소위 막 이러고 참모 정도 돼야 소령 중령 돼야 참모님 뭐지 이러지 뭐 대위한테는 얘는 그냥 거의 말까. 엄청 그러니까 사단장도 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대에서 참모총장 뭐
1군 사령관, 별넷 뭐 이런 애들 오면은 야 선임하사 어딨냐 이러고 헬기장에서 내리면 선임하사부터 찾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지가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중2 때부터 지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나중에 별 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걔네들이 오면은 걔를 찾더라고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단에서 엄청나게 똥물이었는데 나를 엄청나게 갈궜어. 왜냐면 내가 그 사람 밑에서 했던 부간부 그 행정 일을 하는데 그 새끼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러니까 또 나도 또 승질이 있어가지고 당하고 난 다음에 옆에 들으라고 옆에가 우체국이었는데 우체국 가서 우체국 다 때려부시면서 욕하고 일부러 들으라고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하여튼 나도 승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갑자기 또 너무 사담인데 그냥 할게요. 조금 더 어차피 여러분들 사담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사단 주임 상사로 가면서 그 자리가 빈 거야. 우리 부간부 선임하사로 예하부대에서 이 사람이 올라온 거야. 올라오면서 나한테 그렇게 딸랑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놀랬죠. 야, 내 자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끝발이 있는 자리고 나를 이렇게 해주네. 그때 내가 놀랬다니까. 왜냐면 내 담당 선임하사한테 맨날 욕 얻어먹고 맨날 정말 몇시와 천대밖에 안 받다가 이하 부대에서 올라오던 이 사람은 나한테, 왜냐면 내가 업무를 많이 하니까 이제 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소문이 난 거야. 내가 문서 관리하면서 발간물 뭐 이렇게 이렇게 문서 이관이라는 게 있어. 매년 하는 건데 그게 그 부산 무슨 요즘엔 뭐 다 이게 전산화 돼가지고 없어졌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게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걸 마이크로소프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영구 보존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문서는 또 5년, 10년 보관 기한이 있는데 그게 문서를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온 걸 이관을 해야 돼. 군사령부로. 아주 골치 아파 피곤하고 그거를 내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맨날 밤새면서 문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놈이고 그림만 그려가지고 행정은 막 하나도 모르는데 그림 잘 그린다고 그거 잘하는 줄 알고 나를 그걸 쓰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 많이.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내가 이하부대 애들한테 엄청 똥물을 튀겼나 봐. 그래갖고 내가 유명해. 밑에 각 연대 뭐 대대 이런 데서는 야 사단에 가면 아무개라고 있는데 그 새끼 아주 죽일 놈이다. 뭐 이렇게 됐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병장이라도 장교들 입장에서 병장이 뭐 사람으로 보입니까? 일반면 그렇게 예우를 해준다 이거지. 그런데 내 얘기는 어떻게 대통령까지 지낸 분을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하면서 김건희도 그렇고 그렇게 두 분 다 감옥에 쳐넣으면서 조국도 그렇게는 안 했잖아. 조국 마누라 감옥에 있다는 핑계로 조국 그 새끼는 밖에서 뺀질거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둘은 김건희는 감옥에 그렇게 들 이유가 뭐 있어? 그렇잖아. 그 다음에 옛날에 박근혜도 봐. 뭐 한국은 살인범들은 그냥 얼굴 가려주고 수갑 가려주고 뭐 철저히 신변 보호해주대. 그리고 뭐 박근혜는 수갑 그냥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옛날에 검찰총장하고 뭐 검찰총장 하기 전에 그때 특검하면서 박근혜한테 그런 수모를 하더니 지가 수모를 시키고 지가 또 받는 거지 뭐. 그래서 내 얘기는 하여간에 그런 쪽에선 좀 너무 한심해. 한국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최소한의 예의와 매너를 지켜줘야지. 내가 이재명이 아무리 내가 이재명이가 문제가 있고 죽일 놈이라고 해도 그냥 형수 보지 찢는다고 그딴 수작까지 하고 정말 쌍 저질이라도 나는 이재명이가 구속당해가지고 그 마누라 누구야? 이재명이 마누라하고 같이 구속되고 난 그런 거 원치 않아. 이재명이가 구속되는 것도 나는 원치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묻고 그거에 대해서 죄값을 묻고 그냥 대통령이라는 직책까지 갖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 명예를 생각해서 실형은 나는 살게 하지를 않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걔도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전두환한테 사형 선고 내렸던 거 아니야. 그러고서 몇 달 안 있다가 바로
형집행 정지하고 바로 집에 보내준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지 사실. 근데 지금 하는 짓거리들은 그게 뭡니까? 계속 특검을 계속 연장하면서 계속 뻥카 날리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고. 아휴.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라고 옛날에 수사한 검찰들을 불러가지고 너가 가짜로 수사했지 이러고 윽박지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 드러난 거 아니야. 서영교 그 미친년. 아니 서영교 그 여자는 진짜 황당하더라고.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게 자기 외모 때문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서 와 정말 자기 외모가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윽박지르잖아. 다 사과하세요! 큰절하세요! 막 이렇게 윽박질러가지고 한덕수가 90도로 절하고 막 그때 그런 거 아니야. 그때 김문수가 빳빳이 개겨가지고 뜬 거고. 아, 근데 자기 외모가 이쁜 줄 알더라고. 자기 외모하고 목소리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대. 야, 글쎄. 다 이렇게 뭐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게 낫긴 하지 뭐.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있기가 힘든 외모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든 외모인데. 그냥 못생긴 거가 아니야, 그거는. 못생겨도 사람이 그냥 봐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못생겼어. 근데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서영거는 그냥 엽기적이잖아. 비호감이잖아, 생긴 게. 그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난바이너리야? 얼굴 봐봐. 그거 동그래가지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야, 진짜 그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초현실적으로 생겼지. 현실 세계에서는 있기 힘든 얼굴. 근데 지가 외모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다. 말 다 했지 뭐. 아이, 얘기하면 입만 아프고. 지금 갑자기 또 너무 길어졌다. 딴 얘기만 하다 끝났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진짜로 지금 이란 사태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2부 들어가겠습니다.